그러니까 엄마가 버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애들 사교육비 팍팍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이미 학원에 의존한 상태인데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해봐 갑자기. 어떻게 혼자 해요? 지금 아니면 언제 예체능을 하겠어? 제가 생각하는 예체능 사교육의 우선순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교육을 딱 2개만 시킬 수 있다. 애들 예체능 사교육 엄청, 그러니까 애들 사교육을 실컷 시켜도 100만 원 안 넘게 할 수 있다. 공부 사교육이랑 예체능 사교육 전부 다 시키면요 200 넘는 거 우스워요. 애 2명에. 애 1명당 100은 기본이에요. 이게 캐다맘님 아버님이 돈을 잘 버시나 봐요?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금수저는 무슨,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솔직히 저희 사교육비 100만 원 안으로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고 버거워요. 그러니까 외벌이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영어랑 수학 학원까지 같이 하잖아요.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보세요. 일단 국영수 학원비만 해도 한 150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국어는 논술 보낸다고 치면은 한 10만 원? 그나마 이게 싸. 제일 무서운 게 영어학원이야. 영어학원이 진짜 비싸요. 저 같은 경우는 청담 보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레벨이 낮으면 한 30만 원대, 32, 3만 원 이랬어요. 캐리스가 1학년 때 파닉스 수업하는. 그러니까 진짜 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30만 원 초반에서 50만 원까지 가요. 이게 한 4학년 정도 되면, 만약에 이렇게 쭉 시켰으면은 30에서 50만 원. 이게 맞죠? 온라인 수업, 차량, 교재비 이런 게 부수적으로 엄청 많아요. 딱 수업료만 들으면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했다가 막상 보내보니까 이것저것 다 플러스 돼가지고 돈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수학학원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것도 이제 어떤 학원이냐, 대형 학원이냐, 작은 학원이냐에 따라서 또 레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학원비랑 교재비 합쳐서 한 15에서 3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애 1명당 55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2명이면 얼마예요? 150이죠. 평균 150.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시키고 싶은 아이들이 또 하고 싶어하는 예체능 몇 개 시키냐, 2-3개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150 더하기 100, 250 되는 거예요. 애들 사교육, 국영수에다가 예체능. 이것도 엄청 많이 시키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시키는 분들 더 시키잖아요. 250이면 웬만한 월급이에요, 월급. 적은 월급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가 번 돈 다 교육비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사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엄마 수입이 계속 올라가나요? 엄마 수입보다 사교육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걸요? 물가처럼? 물가도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내 월급에 비례해서. 그쵸? 그러니까 국영수를 일단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회랑 과학이랑 역사 이런 것까지 사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영어랑 수학 학원, 그리고 피아노 하물며 이런 것들도 학년 올라가고 레벨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버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애들 사교육비 팍팍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이미 학원에 의존한 상태인데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해봐 갑자기. 어떻게 혼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엄마 버는 돈에다가 어느 정도 저축도 했었는데 이걸 저축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축은커녕 빚을 내.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그렇게 보냈는데 애는 사춘기 왔어. 제대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싸워. 왜냐면 엄마는 엄청난 희생을 해서 얘를 이렇게 보내는데 애가 결과도 안 나오는데 애가 막 삐딱해. 미치는 거지. 그 성적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엄마 수입이 그대로인데 아이들 이제 사교육비가 이제 올라가는 순간에 결국에는 예체능을 희생하는 거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저축은 그대로 하고, 또는 이제 빚을 안 내고 사교육비를 충당을 하려니까 국영수는 수업료가 올라가고, 안 하던 사회과학, 역사 이런 것들을 또 플러스로 시켜야 되고 하니까 예체능, 시간도 없어 이런 거 플러스 하려니까. 그럼 예체능을 희생시키는 거야. 근데 사실 예체능이요, 초등 저학년 때 예체능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리고 고학년 되면 이제 이런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히려 고학년 때 예체능이 더 제대로 효과가 있어요. 그때 배우는 게. 미술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래요. 무려 제대로 한다니까요. 애가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정말 제가 예체능 애찬론자는 아니에요. 예체능을 꼭 안 시키면 큰일 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은 집에서 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지.
지금 아니면 언제 예체능을 하겠어. 그리고 예체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지금 아니면 언제 실컷 놀겠냐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대학 가서도 못 놀아요. 우리 때는 옛날에 대학 가서 놀았잖아.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 입학하고 나면 이제 막 기본 1학년 1년은 막 놀았잖아.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취업난이 워낙 빡세니까. 대학 입학하자마자 학원 등록하고 다 난리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초등학교 때 아니면 애가 놀 시간. 근데 요즘 애들 초등학교 때도 못 놀아. 학원을 막 11개씩 막 7개씩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진짜 제가 매일매일 저녁에 애들이랑 같이 태권도 이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요. 과연 이거 내년에는 유지할 수 있을까? 내년에 이제 우리 캐릭스가 중학교 가잖아요. 근데 이제 1학년은 그래도 자유학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정말 한 2학년, 3학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코앞에 시험이 있고 막 등수나고 이러는데 애가 또 욕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교도 정말 예체능 실컷 하고 실컷 놀고 그리고 부모와 같이 가족이 추억 쌓고 이거 정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초등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체능 사교육의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다? 중요순위는 첫 번째 당연히 운동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분이 뇌과학이랑 운동 관련한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장 구입을. 이게 그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책에서 뇌과학에 보면은 운동과 이 관련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하시죠. 운동을 시키세요. 대박이죠. 전혀 황당하죠. 아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미국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운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랑 체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종자가 달라 이런 느낌이 들긴 해. 솔직히 타고난 그렇긴 한데 걔네는 진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 때도 막 운동을 무지하게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체력으로 대학 가면은 우리나라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엄청 잘하다가 딱 대학 가면은 걔네들한테 못 이기잖아. 물론 걔네들이 이제 막 창의력인 사고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체력이 우리가 안 돼. 체력이 돼야지 정신력도 같이 되거든요. 아마 이게 관련해서 뇌과학이랑 있을 텐데 제가 그 책을 진짜 열심히 읽고 다음에 뭐 영상이든 인스타 리뷰든 블로그에 리뷰를 쓰든 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그 책.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때 예체능 중에 정말 저는 이것만은 반드시 시킨다 라고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이에요. 저는 사실 피아노를 좀 선호를 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애들이 둘 다 피아노를 좋아하더라고요. 캐리스는 잠깐 바이올린도 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 음악이 어떠냐면요. 악기를 다루는 거. 그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악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눈은 악보를 읽어. 그리고 손가락이 이게 협응을 하는 거예요. 협력.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몸과 뇌와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훈련을 하는 게요.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뭐 생각을 하든 뭔가를 만들든 간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집중력, 창의력, 공감력, 사고력 이게 다 저는 음악 악기를 연습하는 그 과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성취감, 그리고 뭐 자아 효능감 다.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콩쿨 같은 나 요즘 다 상 주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교육을 딱 2개만 시킬 수 있다. 뭐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게 2개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는 이 정도 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해서 2개만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음악과 운동이 우선 운동. 그리고 운동도 꼭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이터에서 제대로 운동하듯이 노는 애들 있죠.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동네 우리 애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막 분출하면서 놀 친구가 없어요. 다 학원 가서 공부해. 네, 그래서 태권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약간 저는 사실 이건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예를 들어 종이접기 같은 거 저희 애들이 너무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 조그맣게 클레이 같은 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방을 보냈었어요. 방학 때 이용을 해서. 예전에 저학년 때는 이제
그 코로나 터져서 시간 많을 때 그때는 이제 계속 보냈었는데 예, 안 그럴 때는 방학 때 이용을 해서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은 방학 때 하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예체능은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하고 하나는 주 3회 하고 하나는 주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1시간만 예체능 사교육에 시간을 들이고 나머지는 한글 책 읽고 놀고 그리고 잠수내 영어 하고 사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되게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교육은 예, 두 가지만 하고 하루에 1시간만 소유하는 게 베스트야 베스트. 예. 우리 캐리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 같은 조금 농구랑 화실이 플러스가 되는 바람이 좀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정말 사교육비 얘기하면은 노후 준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외벌이에 그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없고 그 부모님을 저희가 이제 케어를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로 100만 원도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고등 가서도 이 100만 원의 상한선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책류가 잠수네요. 엄마표 수학 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수입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그냥 노후 준비로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튼 저희 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너무 두서없이 떠들어서 네,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이 제가 좀 삼천포로 자주 빠지고 정리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하이 텐션일 때가 있어. 오늘 약간 그래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하고 와서 너무 이제 업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이걸 하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